안녕하세요.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이번 방송은 아파트 갈아타기 함정과 그 해법 시간이고요. 오늘 방송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내 거만 안 올라 시간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아파트, 내 이웃 아파트, 또 내 친구 아파트는 얼마가 올랐다는데, 수억씩 올랐다는데 내 아파트는 왜 요거밖에 안 올라? 그런 아파트들 정말 많죠. 자, 그런 아파트 소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속칭 못난이 아파트의 함정과 또 해법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보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못난이 아파트를 알려면 일단 그 반대되는 개념인 똘똘한 아파트를 알아야겠죠. 자, 똘똘한 아파트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가격을 선도하며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아파트라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똘똘한 아파트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강남 아파트입니다. 강남, 서초 강남구, 서초구 등에 있는 아파트들이겠죠. 자, 이곳은 어때요? 교통, 일자리, 학군, 상권, 환경, 소위 입지론을 말하는 모든 요소 중에서 대한민국 최상위의 지역입니다. 이를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협의의 똘똘한 아파트가 바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을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한강뷰 아파트가 있겠습니다. 이 한강은 어떻죠? 전 세계적으로 도시 속에서 이렇게 넓고 긴 강이 있는 도시는 대한민국 서울이 거의 유일하다고 하죠. 그래서 한강이 가지는 이런 희소성으로 인해서 한강뷰가 아주 이쁘게 펼쳐지는 지역은 그 프리미엄이 어마무시하게 붙습니다. 적게는 뭐 수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 붙는다고 하죠. 자,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아파트. 자, 그야말로 부의 상징이 되었죠. 지난 상승장까지만 해도 한 1.5%, 소위 강남권의 강남구에 속하는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다면 이번 장에서는 그래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서 마용상 등에서도 그렇고 동작구를 비롯해서 몇몇 지역에서 종부세 대상 지역이 생겼습니다. 뭐 송파구도 있죠. 자, 그래서 좀 더 확장하자면 이러한 강남 아파트, 한강뷰 아파트, 그리고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슈퍼 똘똘이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지역의 대장 아파트, 그죠? 뭐 서울, 경기, 인천, 또 지방광역시나 또 50만 이상 인구 도시라면은 지역별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 역시 똘똘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지역에. 그리고 신축 아파트. 당연히 상품성이 좋으니까 똘똘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단지 아파트까지 되면 더더욱 금상첨화죠. 그죠? 특히나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이번 상승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건 뭐예요? 커뮤니티 시설 때문이죠. 또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더더욱 밖에 많이 못 나가니까 아파트 내에서 뭐 커뮤니티 시설도 즐길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조경이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못난이 아파트는 과연 어떤 아파트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바로 똘똘한 아파트 혹은 로얄동, 로얄층, 로얄호의 조건에서 한두 가지씩 조건이 빠지는 그런 아파트 투자자에게는 비선호 아파트나 동호수의 아파트를 저는 못난이 아파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비똘똘한 아파트란 무엇이냐? 또 비로얄등 로얄층, 요즘은 RR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비RR 아파트는 어떤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똘똘한 아파트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홀로 아파트죠. 그죠? 한 동이나 두 동으로 된 아파트. 그래서 좀 규모가 아무래도 뭐 100세대 미만 또는 뭐 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 그래서 뭐 놀이터 규모도 적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복도식 아파트, 그죠? 복도식 아파트는 계단식 아파트에 비해서 전용률이 한 2평, 3평 정도 빠지게 되죠. 같은 평수에서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그러니까 용적률이 이미 200%, 300% 되는 아파트들은 어때요? 재건축이 힘들거나 또는 불가하죠. 자,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요. 또 연식이 애매한 구축 아파트들, 즉 15년에서 한 25년 정도 되는 아파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건물은 우리가 매년 감가상각이 됩니다. 다만 아예 구축이 30년 이상의 구축이 되어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때쯤 되면 어때요? 다시 땅값이 대두되게 되죠. 그죠? 땅값은 뭐 빌변이니까요. 제가 지분 갖고 있는 만큼 땅값은 매년 공시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저가 아파트들이 있죠. 각 지역별로. 아무래도 좀 동네에서는 하급지의 아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자, 비알라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로변, 소음, 매연 등의 어떤 위험에 노출되죠. 그리고 저층, 또 북창, 또 좀 더 확장하면 동양 아파트들, 햇볕이 안 드는 아파트들도 당연히 비선호 아파트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런 못난의 아파트들의 함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큰 건 이거죠. 어떤 선입견, 내 것만 안 올라 하는 이런 대명제가 못난이 아파트에겐 따라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상은 사실은 지난 사이클상의 상승장에서 굉장히 대두가 됐었어요. 그죠? 이때는 정말 다른 똘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0이 오른다면 50 이하로, 그죠? 50은 뭐예요? 20, 30밖에 안 오르는 아파트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뭐 그런 이유들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뭐 부동산 카페, 또 부동산 강의의 어떤 범람, 거기에서 하나 원인을 찾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되다 보니까 이런 또 아무래도 못난이 아파트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또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20대, 30대, 40대 분들도 이런 아파트 투자 대열에 대거 합류했고 상승자도 또 길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중첩된 현상이었고요. 또 하나, 지난 710 대책 20년 710 대책에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생기면서 빈틈이 하나 생겼죠. 그죠?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가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생리 여러분들이 뭐 지방으로 향하던 때였죠. 그죠? 근데 좀 사실은 좀 논란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제 주변에서도 뭐 아는 동생들 보면은 다소 공부가 좀 덜 된 상태였겠죠. 이런 지방 아파트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들 샀다가 물려서 엄하게 다주택자만 되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좀 몇 번 제가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럼 못난이 아파트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상승장에서는 어때요? 좀 뒤늦게 상승합니다. 다른 똘똘한 아파트, 대장 아파트들이 상승장을 견인하고 그 후에 뒤늦게 소위 뭐 키맞추기라 하죠. 뒤늦게 따라갑니다. 갭 메우기라고도 하고요. 다음 하락장 속에서는 어때요? 매도가 힘들죠. 그죠? 가뜩이나 하락장 속에서는 거래가 없는데 못난이 아파트는 비선호 대상이다 보니까 더더욱 매도가 힘듭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요. 또 반면에 전세가율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더 이런 현상은 더하죠. 그래서 단순히 전세가율만 보고 갭투자를 들어가면 큰일이죠. 그죠? 또 저가라고 해서 전세가율만 보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특히나 하락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자,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 상승장 초기가 되면은 95%, 100%가 넘는 아파트까지도 등장하거든요. 자, 다만 저는 이런 못난이 아파트들 사시는 분들, 물론 불인이 여러분들이고 또 무주택자분들 중에 첫 주택을 사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못난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갈아타기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어떤 본인의 형편 또 자본금 때문이죠. 무주택자로 지금까지 사셨다는 분 중에는 대부분은 어때요? 열심히 지금까지 일해서 겨우겨우 자본금 시드머니를 확보한 분들이에요. 또는 이
조금 있는 시드머니를 활용할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죠. 그죠? 자, 그런 분들이 당연히 이런 못난이 아파트를 시작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어느 곳,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 또 어느 집에도 사람은 산다. 그죠? 내가 발 뻗고 내 가족과 함께 편히 살 수 있는 곳이면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죠? 자, 그 점에서 제가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자, 다만 그 못난이 아파트가 때로는 화려한 변신을 해요. 내가 정말 우리 자식 중에서도 왜 손가락 아픈 자식들이 있죠. 하지만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못난이 아파트지만 내 자식이니까 사랑스러워요. 누구나 내 아파트가 세상 최고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못난이 아파트가 정말로 효자 아파트로 변신하는 순간이 생겨요. 물론 모든 아파트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못난이 아파트가 효자 아파트로 미은오리에서 백조로 변신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아파트들 특징이 뭐예요? 상승장 초기에는, 즉 회복기에는 갭이 적어요. 그죠? 갭이 적다는 건 뭐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은 돈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가성비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갭 투자하기 딱 좋아. 그죠? 갭 투자하기 딱 좋은 아파트들이고요. 자, 급등기가 되면 어때요? 급등기가 되면 똘똘한 아파트하고 동반 상승을 합니다. 그죠? 똘똘한 아파트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못난이 아파트도 똘똘한 아파트 옆에 있으면 동반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 중에 특히나 그 특징이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없어서 못 파는 그런 현상들도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정말. 특히 강남 쪽은 굉장히 심했거든요. 자, 본표가 바로 2017년에서 19년까지 강남의 90년대 나홀로 소단지, 소위 못난이 아파트의 수익률을 분석한 표예요. 네이버 부동산을 참고로 한 거고요. 자, 레미안 대치팰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전국가 아파트죠. 그죠? 대치동의 이번 상승에서 대장역을 톡톡 해냈습니다. 자, 이 대치팰리스가 15년에 입주를 했고요. 수익률이 19년까지 약 260%였는데 그에 반해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역삼 동부 센트럴비를 포함해서 대치성경 3차, 대치호성, 현대아파트까지 보면은 700%, 뭐 265%, 600%, 300% 이렇게 수익률만 보면 오히려 더 높아요. 그죠? 뭐 절대적인 금액면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싸니까 적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수익률은 훨씬 높기도 하더라. 그죠? 또 삼성동에 있는 SKB 아파트도 그랬었고요. 또 저쪽 반포 잠원 쪽으로 넘어가면 어때? 잠원중앙 하이츠나 또 한신 아파트 시리즈들 있죠. 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익률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편 그래서 저는 자녀 학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점에도 아마 내년에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또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정말 환경 좋은 곳, 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학군 좋은 곳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강남권 지금 보여드린 대로 강남권 입성하시기 정말 안성맞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자금이 다소 부족한 분들에게. 그죠? 이런 분들은 실거주 이사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갭 투자를 해놓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자녀 학군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이 자, 꼭 강남이 아니어도 자, 리모델링 이슈가 있다면 물론 사업성 때문에 뭐 지역이 좀 하급지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이슈조차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이 커지잖아요. 그죠? 대신에 리모델링만 한다면 주민 동의를 얻어서 리모델링만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신축이 한 80% 정도 효과는 생기거든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아파트가 재개발로 구역 지정된다면 좀 하급지 중에서겠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다면 또 역시 따봉이죠. 그죠? 가격 상승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못난이 아파트도 잘만 고르면 내가 조금만 공부해서
잘만 선택하면 어때요? 가성비는 정말 따봉의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꼭 똘똘한 아파트에 목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죠? 강남이 아니어도 서울 전 지역 다 올랐고요. 경기도도 다 올랐고요. 인천도 다 올랐었고요. 지방도 거의 웬만한 뭐 지역은 다 오르는 장이 이번 장의 특징이었어요. 그죠? 왜? 정부가 완전히 100% 공유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세상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선택만 잘 한다면, 우리가 선택의 기준만 확고하게 세워놓는다면 남들보다 내 아파트가 좀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점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설명드린 강남 아파트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곡네슬 아파트 어떤 아파트죠? 자, 도곡역 대치동에서 지난 상승장 때 대장 역할을 했었죠. 2006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도곡역을 끼고 있고요. 도곡역과 한티역을 끼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아파트죠. 그죠? 그리고 레만 대치팰리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장에서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음마 아파트가 있죠. 자, 대치역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에도 사실 우선미라고 하죠. 대치동에는 우선미 삼형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대치동에서 가장 부자 아파트였죠. 그죠? 특히 이쪽에 초중고가 다 학군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성경 1, 2차, 우성 1, 2차, 성경 1, 2차, 그리고 대치 미도 1, 2차까지 이 아파트들도 어떤 강남에서는 굉장히, 특히 자녀들 학군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선호되는 아파트들입니다. 이런 대단지에 똘똘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역시나 이곳에 못난이 아파트들도 빛을 봤어요. 그것도 엄청 빛을 봤어요. 자, 어떤 아파트들이냐? 첫 번째,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그죠?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는 어디예요? 설릉역과 밑으로 한티역 사이에 있습니다. 옆으로 도성초와 진선여중고가 있죠. 명문입니다. 강남에서. 그죠? 이 아파트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요. 자, 두 번째로, 자, 대치역을 중심으로 대치팰리스 1단지, 2단지 옆에 여기 성경 3차 아파트가 있죠. 54세대밖에 안 돼요. 이 아파트도 굉장히 수혜를 받고요. 또 음마 아파트 이쪽에 보면 또 두 개 아파트가 있죠. 대치 효성 아파트, 그리고 음마 아파트의 뭐 후문이라고 조금 뭐 농담을 받는 그런 현대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도 굉장히 수혜 아파트가 됐어요. 그리고 삼성동 쪽으로 넘어가면 이쪽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도 한때 대한민국 가장 최고가 아파트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아파트죠. 이 삼성동, 특히나 미래의 강남의 축이 삼성동으로 바뀐다고 할 정도로 좋은 지역인데요. SK뷰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소형 아파트지만 굉장히 이번 장에서 높게 그 수익률을 높이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 반포 잠원 쪽으로 가면 어때요? 그쪽에도 소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이쪽 뭐 계속 이쪽도 정말 천지개벽하고 있죠. 계속해서 뭐 아리팍뿐만이 아니라 이런 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 요 밑으로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 자이 아파트 있고요. 여기 잠원 중앙 하이츠 한신타워 시리즈가 쭉 있습니다. 예전에 하락장 때 이쪽에 아파트들이 그 경매도 간혹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임장을 참 많이 다녔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런 아파트들도 워낙 주변에서 상승률도 높고 또 계속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키 맞추기, 갭매기를 해 나가요. 수익률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결국은 못난이 아파트라도 내가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률은 엄청나게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두세요. 자, 결론. 못난이 아파트 투자는 어디에다 하라? 상급지에 똘똘한 아파트 주변에 해라. 꼭 강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비강남이어도 서울, 경기, 수도권, 또 광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또 50만 이상의 도시만 돼도 아마 비슷한 패턴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급지에 똘똘한 아파트 주변으로 실거주 하셔도 좋고 또는 갭 투자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점 꼭 명심하십시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사이클 상에서 역시 갈아타기 하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라고 했죠? 침체기와
회복기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은 하락기의 초창기예요. 그죠? 급락기고, 물론 지난 IMF형으로 보면은 급락기만 있었고 침체기가 없었어요. 한 3년 정도 급락하다가 바로 치고 올라갔는데, 그때는 상황이 이때 이미 미친 전세가가 형성되던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IMF가 오기 전에 상승 에너지를 일부 타고 있었거든요. IMF로 잠깐 패닉이 왔다가 IMF 졸업하면서 바로 상승 기운을 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침체기가 동반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물론 그 상황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추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급적 조금 지금은 지켜보시고 침체기가 오시기 지켜보시고, 또 더 좋은 거는 회복장 때 상승의 기운을 느끼고 남들보다 조금 먼저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말씀드렸죠. 회복기까지도 일반인들은 모르는 시점이에요.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시점입니다. 이때까지만 갈아타게 해서도 충분해요. 그 점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의 자산을 잃지 마시고 상승의 기운을 온전히 느끼세요. 자, 그러면 방송을 보면 그죠? 지금도 매수는 물론 갈아타기 할 좋을 기회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며칠 전에 11.10 대책을 통해서 우리 조정지역이 대거 풀렸죠. 그래서 뭐 아직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과 경기 빅4를 빼고는 경기 지역에서도 웬만한 중급지 이상의 그런 지역들도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풀렸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 중에서는 아마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도 있고 갈아타기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거죠. 왜? 여러분의 자산은 소중하니까요. 자, 물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 제 말씀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요.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다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는 것, 이 제 충정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못난이 아파트 갈아타기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 침체기 회복기이다. 자,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